혹시 요즘 이웃 때문에 마음이 계속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정말 별거 아니었습니다. 인사 하나, 말투 하나, 작은 배려 하나. 그런데 그게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지고 생각만 해도 화가 올라오고 결국 내 하루 기분까지 망가집니다. 이건 단순한 다툼이나 갈등이 아닙니다. 사소한 서운함이 쌓여 마음을 갉아먹는 시작입니다. 더 힘든 건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혼자 계속 생각하고 나 혼자 계속 감정이 쌓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웃과의 갈등에서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지, 절대 휘말리지 않는 대화 방법, 관계를 망치지 않고 풀어가는 방법, 끝까지 안 풀릴 때 지혜롭게 거리두는 방법, 혼자서 화를 확실하게 풀어내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현실적으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내 이야기 같다면 지금부터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의 갈등 문제. 절대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괘씸하고 속상해서 자신의 속이 부글부글 하신 적 없으신가요? 이런 사소한 일이 있기 전에는 왕래도 많았고 맛있는 음식을 하면 불러서 같이 먹기도 하고 물건도 빌려주고 빌리기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작은 서운함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 마음이 미움으로 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작은 서운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이게 뭐라고 싶은 일들이죠. 그런데 그게 반복되고 쌓이게 되면 감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특히 이웃처럼 자주 마주치는 관계에서는 작은 서운함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작은 서운함은 보통 아주 사소한 기대 어긋남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인사와 태도 변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먼저 인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눈을 피하거나 대충 고개만 끄덕일 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서운함이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인사를 안 하니까 상대가 먼저 하는 걸 본 적이 없네. 라고 생각이 들 때부터 시작됩니다. 또 소소한 배려의 차이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먼저 내리면서 문을 잡아주지 않는다든지 주차나 쓰레기 문제처럼 공동 공간에서 서로 조금씩 배려가 부족해질 때입니다. 이건 말로 꺼내기도 애매해서 더 쌓이기 쉽습니다. 물건을 빌리고 돌려줄 때의 태도도 큽니다. 예전에 빌려준 물건을 늦게 돌려주거나 고마운 표현 없이 그냥 툭 돌려줄 때, 혹은 상태가 조금이라도 달라졌을 때 그 작은 차이가 마음에 남습니다. 소음이나 생활 습관 문제도 흔합니다. 밤에 시끄럽다든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세게 닫는 습관 같은 것들. 한 번은 괜찮지만 반복되면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쌓입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의 뉘앙스도 큽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같은 가벼운 말이었는데 상대의 말투나 표정 때문에 무시당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초대나 관계의 거리감 변화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음식을 나누고 오가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만 빠지는 느낌이 들거나 나만 부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이건 생각보다 감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오해에서 시작된 서운함도 있습니다. 상대는 아무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피곤하거나 예민한 상태에서 받아들이면서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작은 서운함의 공통점은 상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나는 계속 기억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서운함이 쌓이면 사실보다 해석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 같은 행동도 나중에는 전부 나를 향한 무례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작은 서운함이 쌓였을 때 관계를 망치지 않고 풀어가는 방법은 없을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혀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같은 상황이나 일이 생기게 되면
또 그러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전의 서운함이 또 떠오르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깔끔하게 한 번에 풀리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풀어가는 핵심은 감정을 쏟아내지 않고 흐름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잘못 접근하면 대화 한 번으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먼저 바로 따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운함이 쌓였을 때 바로 이야기하면 내용보다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꺼내면 상대는 지적받는다라고 느끼고 방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인가? 를 한번 점검하고 조금 가라앉은 뒤에 접근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은 작은 신호부터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서먹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깊은 이야기를 꺼내면 부담이 큽니다. 대신 가볍게 인사부터 다시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긴장이 조금 풀립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관계 회복의 시작은 대부분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핵심은 문제 제기가 아니라 상황 공유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바로 갈등이 커집니다. 대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좀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방어보다 이해 쪽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를 평가하지 말고 내 느낌만 말하는 것. 과거를 길게 꺼내지 말고 한 가지 상황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상대 반응에 기대를 너무 걸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조금만 어긋나도 더 큰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네 정도로만 풀려도 성공입니다. 관계는 완벽한 해결보다 덜 불편한 상태로 만드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작은 호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음식이나 과일을 나누면서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한마디 건네는 것. 말로 푸는 것보다 이런 행동이 더 빠르게 분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사람 관계는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바로 부딪히지 않기. 가벼운 인사부터 관계를 다시 열기. 공격이 아니라 내 느낌 중심으로 짧게 이야기하기. 그리고 꼭 하나는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반드시 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좋게 풀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크게 싸우게 되고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내용에서는 상대가 사과도 안 하고 더 강하게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현실적인 대화 방법, 그리고 끝까지 안 풀리는 이웃과 지혜롭게 거리 두는 방법까지 지금 상황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면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딱 여기서부터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핵심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정리가 되실 겁니다. 상대가 계속 선을 넘거나 반복적으로 상처를 준다면 잘 풀려고 애쓰기보다 적당한 거리 유지가 더 건강한 나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잘 풀어보자는 접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가 사과는커녕 더 강하게 나오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핵심은 감정 싸움에서 빠져나와서 선긋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건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거의 100% 더 부딪힙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해시키기가 아니라 내 피해 줄이기로 잡는 게 부담이 덜 할 것입니다.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자신도 맞받아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감정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누가 맞냐가 아니라 누가 더 세게 나오냐 싸움으로 바뀝니다. 이럴 때는 일부러 톤을 낮춰서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줄은 몰랐네요. 저는 그 정도로까지 일을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핵심은 올랐던 감정을 낮추는 말입니다. 이건 지는 게 아니라 싸움판을 깨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면 이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부분은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서로 불편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고, 감정을 섞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길어지는 순간 다시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같은 말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런 유형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상대를 지치게 합니다. 이럴 때는 같은 말이 계속 나오게 두지 않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 부분은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을 하면 말씀은 이해했지만 저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끌고 가는 흐름이 끊깁니다. 상대의 말에 끌려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웃 관계에서는 완전히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사는 하되 대화는 길게 하지 않기. 필요 이상의 왕래 끊기. 마주칠 상황 줄이기. 이건 회피가 아니라 관계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계속 선을 넘는다면, 고성이나 위협, 반복적 괴롭힘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이때는 감정 대응이 아니라 기록 후 공식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날짜, 상황 등을 간단히 메모를 해놓으시고 필요시 관리사무소나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셔야겠죠. 2단계는 참는다가 아니라 내 생활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 시점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계속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더 잘 대응하면 좋아질까?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순간 관계는 이미 협력이 아니라 내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게 맞습니다. 풀려고 애쓰지 말자. 덜 부딪히게 관리하자. 사과도 안 하고 더 나오면 설득하지 말고 선 긋고 거리 둬야 합니다. 끝까지 안 풀리는 이웃이라면 더 이상 좋게 지내야 한다는 목표를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커집니다. 2단계에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을 지키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가깝지도 완전히 적도 아닌 무난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무시하면 오히려 긴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사는 유지하되 딱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표정도 과하지 않게 말도 짧게 하는 것이 좋아요. 관계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괜히 분위기 풀겠다고 말을 늘리면 다시 감정이 끼어듭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건 관리실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설명, 해명, 설득은 줄이고 전달만 한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전달만 하는 겁니다.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가 서로의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서로의 경계는 어떤 경계를 말할까요? 물건 빌려주고 받기 중단하기. 집 앞, 주차, 소음 등 내 영역 기준 명확히 하기. 이건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기준 세우기. 친했던 시절 기준이 아니라 지금 관계 기준으로 다시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생활 동선을 살짝만 바꿔도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아파트일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시간대 살짝 조정해보기. 불필요한 대면 상황 피하기.
굳이 마주칠 자리 만들지 않기. 이건 도망이 아니라 감정 소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자꾸 예전엔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지금의 관계가 현재 상태의 진짜 모습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기. 이전의 상대방에 대한 기대 내려놓기.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정리하기. 이렇게 정리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거리두기 중에도 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참다가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짧고 단호하게 말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불편합니다. 반복되면 대응하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관리사무소나 공식적인 경로를 이용하는 것도 절대 과한 게 아닙니다. 선을 넘으면 바로 원칙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서운함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어떻게 느껴지는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잘 지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알아볼게요. 이웃 관계는 잘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로 크게 부딪히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 풀리는 관계는 풀려고 하지 말고 부딪히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먼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긴다는 건 상대를 눌러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불리해지지 않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바로 써먹는 문장들을 상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했어요? 상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몰아붙일 때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상대의 감정 온도를 낮추는 문장입니다. 맞받아치지 않고 판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말이 안 통하고 계속 자기 말만 하면서 억지 주장과 우기기를 할 때는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각자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설득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동의 안함을 선언하고 멈추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사소한 표현 하나 또는 말꼬리를 잡고 늘어질 때 경우 표현보다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핵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논점을 다시 가져오는 문장입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다시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몰라요? 참 답답하시네요 등 무시하거나 비꼴 때 그런 표현은 불편합니다. 존중하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방식의 대화는 원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선을 명확히 긋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 계속하면서 압박, 반복 공격을 할 때 그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답변 드립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명 추가하는 순간 다시 말려 들어갑니다. 절대 설명을 추가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하면 싸움만 커지는 상황이라 대화 자체를 끊어야 할 때 이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야기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지금까지 이웃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대화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짧게 말하기, 길어질수록 불리해집니다. 같은 말 반복하기, 설명하려는 순간 끌려갑니다. 감정 안 씻기, 감정 들어가면 바로 약점 잡힙니다. 말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휘말리지 않아서 이기는 겁니다. 그 감정 억지로 참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이면 작은 자극에도 확 터지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안전하게 혼자서 화를 풀어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단순한 위로나 마음 비우세요 같은 건 현실에서 잘 안 됩니다.
실제로 효과 있는 방법들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유 때문에 생긴 화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장면을 계속 떠올리며 혼자 다시 싸운다는 점입니다. 이걸 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글로 정리하기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있었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씁니다. 그때 들었던 감정을 그대로 씁니다. 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추가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응하기로 한다. 이렇게 쓰면 감정이 행동 기준으로 바뀝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게 줄어듭니다. 화는 생각이 아니라 몸 반응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풀려고 하면 오래 갑니다. 효과적인 건 단순합니다. 빠르게 걷기 20분에서 30분 사이. 계단 오르기. 집에서 팔굽혀펴기, 스쿼트 등 운동하기. 생각하면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숨찰 정도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하면 신기하게 같은 일이 덜 크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화를 키웁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계속 맞장구만 치는 사람은 분노가 확대됩니다. 해결책 강요하는 사람은 나 자신의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듣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에게만 말하기입니다. 그게 없다면 차 안이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 실제로 말해보는 것. 차라리 혼자 말로 풀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 정리 단계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혼자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저 사람과는 잘 지낼 필요 없다. 문제 해결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다. 나는 내 생활만 지키면 된다. 이걸 명확히 해야 괜히 기대하다가 다시 화나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거리두기를 선언하십시오.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올 때 대비용입니다. 아주 단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찬물로 손 씻기, 창문 열고 바람 맞기, 물 한 컵 천천히 마시기. 포인트는 생각을 멈추고 몸 감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말 안 하지만 현실인 것이 있어요. 한번 제대로 말해버릴까? 저 사람도 당해봐야 하는데. 이런 생각 드는 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복수 상상은 오히려 정상입니다. 단 멈춰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생각에서 끝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면 결국 손해는 내가 보게 됩니다. 이웃 문제는 완벽히 해결되는 경우보다 내가 덜 흔들리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성공입니다. 화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밖으로 빼내고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것, 내 마음이 덜 흔들리는 것. 모든 관계를 억지로 풀 필요는 없습니다. 풀 수 있는 건 부드럽게 풀고 안 되는 관계는 지혜롭게 거리 두는 것. 무엇보다 내 감정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대응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감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